안녕하세요. 영어 공부하다 보면 정말 자주 쓰이는데 막상 제대로 쓰려면 좀 헷갈리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오늘 딱 그런 단어, matter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단어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정말 한 단계 확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오늘 저랑 같이 아주 평범한 대화부터 좀 심각한 상황까지 이 matter라는 단어의 다채로운 얼굴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먼저 matter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로 기초를 딱 다지고요. 그 위에 사실, 의견, 그리고 중요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섬세한 표현들을 하나씩 쌓아 올릴 겁니다.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matter가 더 이상 헷갈리는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영어 무기 중 하나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건물의 기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matter이라는 단어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의미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matter는요, 딱 두 가지 얼굴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하나는 명사, 또 하나는 동사. 명사일 때는 우리가 흔히 아는 문제나 사안 같은 뜻이고요. 과학에서는 물질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리고 동사로 쓰이면 이게 또 중요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어때요? 되게 단순해 보이죠? 근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서로 막 얽히면서 표현이 엄청나게 확장돼요.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하나씩 뜯어볼 건데 아마 꽤 흥미로우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흔하게 접하는 용법이죠. 예를 들어서 친구 표정이 안 좋아 보일 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What's the matter? You look worried. 무슨 일이야? 걱정스러워 보여. 처럼요. 상대방을 걱정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는 아주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자, 이제 기본기는 충분히 다졌습니다. 그럼 이제 matter에다가 다른 단어들을 한번 붙여볼게요.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말이죠. 단어들을 붙여서 얼마나 더 정교하고 미묘한 의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의견을 구분하는 방식인데요. 보세요. A matter of fact라고 하면 이건 뭐 논쟁할 필요도 없는 그냥 fact, 진실을 말하는 거고, 반대로 a matter of opinion 이라고 하면 이건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그냥 의견의 문제라는 거죠. 이거 사실 우리나라 대학 입시 지문 같은 데서도 논리적인 글의 흐름을 파악할 때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거든요.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A matter of fact 예문을 한번 볼까요? It is a matter of fact that the climate has changed significantly. 기후가 상당히 변했다는 것은 사실의 문제이다. 네, 이 문장처럼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현실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럼 반대되는 예시도 한번 봐야겠죠. Whether abstract art is superior to realistic art is entirely a matter of opinion. 추상 미술이 사실주의 미술보다 우월한지 여부는 전적으로 의견의 문제이다. 이 문장은 어때요? 정답이 없는 완전히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죠. 이번에 볼 표현은 as a matter of course입니다. 이건 뭐랄까, 특별히 계획하거나 의식하지 않아도 어떤 일이 아주 당연하게 늘 하던 대로 일어날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을에 그러하듯 당연한 수순으로 이런 느낌이랄까요? 예문을 보면 느낌이 확 올 거예요. Checking emails first thing in the morning is done as a matter of course.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과처럼 행해진다. 그쵸?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도 마치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하는 일을 묘사할 때 정말 딱 맞는 표현입니다. 네,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는 matter를 사용해서 중요성의 무게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똑같은 matter라는 단어를 써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사소한 일부터 정말 목숨이 걸린 중대한 일까지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중요성의 스케일이 한눈에 들어오죠. 맨 아래 It matters little처럼 거의 중요하지 않다는 것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 No matter what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라는 절대적인 중요성을 거쳐서 맨 위에는 A matter of life and death, 즉 죽고 사는 문제라는 가장 심각한 상황까지 중요도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게 느껴지시죠? 가장 가벼운 단계부터 한번 보죠. It matters little whether we start the meeting at 9 or 9:05. 회의를 9시에 시작하든 9시 5분에 시작하든 거의 중요하지 않다. 이 문장처럼 결과에 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사소한 일에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번엔 중요도가 확 올라갑니다. 절대적인 중요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He promised to complete the project no matter what obstacles arose. 그는 어떤 장애물이 발생하더라도 상관없이 프로젝트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아주 강한 결의를 보여주는 말이죠. 그리고 이건 중요성의 최고 단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가장 높은 수준의 긴급함과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Responding to the emergency call quickly was truly a matter of life and death. 긴급 구조 전화에 빠르게 응답하는 것은 진정으로 생사가 걸린 문제였다. 말 그대로 생존이 달린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상황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섹션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서는 matter를 사용해서 문제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 즉 핵심과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런 표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A matter of time 이라는 표현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건 어떤 일이 필연적으로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유일하게 모르는 건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그 시간뿐이라는 거죠. 미래에 대한 강한 확신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Their eventual demotion is only a matter of time. 그들의 강등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 말은 뭐예요? 어떤 결과가 거의 확정된 미래라는 아주 강력한 예측을 전달하는 거죠. 다음은 the heart of the matter입니다. 직역하면 문제의 심장이죠. 딱 그 느낌 그대로예요. 덜 중요한 어떤 세부 사항들은 다 제쳐두고 문제나 논의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 바로 그 핵심을 짚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예문이 그 쓰임새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네요. The discussion must move past the superficial issues and get to the heart of the matter. 논의는 피상적인 문제를 넘어 문제의 핵심, 즉 본질에 도달해야 한다. 회의나 토론이 자꾸 겉돌 때,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정말 유용한 표현이겠죠? 이번엔 subject matter입니다. 이건 주로 책, 영화, 어떤 학문 분야 같은 곳에서 공식적인 주제나 내용을 정의할 때 사용돼요. 쉽게 말해 다루는 내용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예문입니다. The complexity of the subject matter requires careful reading and analysis. 그 주제의 복잡성은 주의 깊은 독해와 분석을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논문이나 보고서처럼 좀 학문적이거나 분석적인 글에서 주제 그 자체를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matter라는 단어 하나로 떠나는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어떠셨나요? 단순하게 문제라는 뜻에서 시작해서 사실과 의견을 가르고 중요도의 무게를 재고 마침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표현까지 정말 다행했죠. 이제 이 강력한 도구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앞으로 영어로 대화하거나 글을 쓸 때 오늘 배운 이 표현들을 어떻게 한번 사용해 보시겠어요? 결국 언어는 직접 써봐야 진짜 내 것이 되거든요.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어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